게임하던 게임잼에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게임잼을 했는데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이슨게임즈 우리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게임잼에 참여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는 상태 패턴을 제대로 반영을 해봤고, 성과가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코드 구조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구경하면서 코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게임마당 게임잼에서 만든 게임의 코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사람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게임마당 리소스를 필수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UI, 이펙트 등 그런 부분을 게임마당 리소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상업용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배포할 수는 없고요. 코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씬을 먼저 보면요. 각 단계는 이렇게 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씬에 기본적으로 모든 상태 관리 로직이라던가 공통으로 쓰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씬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사용하고 뭐 재시작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업로드하고 로드를 다시 하면 씬을 재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벨을 관리하게 했고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db라고 만들어서 변하지 않는 값들의 데이터들을 전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게임을 만들면서 필요한 부분을 적게 됐고요. 그래서 db라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꽤 있게 되고요. 여기 이 스테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태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넘부터 시작해서 타이틀, 로비 레벨을 선택하는 곳이에요. 컷신이라는 상태도 만들고 프리게임,
플레이하기 전에 카드를 끌어다 놓는 등의 행동을 하는 곳이고요. 플레이 게임은 게임이 플레이 중일 때, 석세스는 성공했을 때 대한 상태들을 만들었습니다. 마법 타입은 넌부터 시작해서 멈추는 마법, 거꾸로 돌리는 마법, 불마법, 얼음 마법, 전기까지 만들었습니다. DB를 보면은 배열로 전부 관리를 했고요. 외부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간편하게 어떤 걸로 불러올지 어레이다 파인드로 매개 변수들을 넣으면 원하는 걸 불러오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씬을 살펴보면요. 크게 매니저 탭이 있고 번들이라고 그냥 메인 카메라 이벤트 시스템 들어가 있고 캔버스에 이제 타이틀 패널, 세팅 패널, 로비 패널, 컷신 패널, 게임 패널. 네, 게임 패널 자체는 뭐 카드 피벗이라던가 카드들을 놓을 수 있는 공통으로 쓰이는 부분이 들어갔고 프리게임 패널, 플레이 게임 패널, 석세스 게임 패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는 트랜지션을 달아줘가지고 쉐이더로 0에서 1로 가면은 까매지고 1에서 0으로 가면은 다시 투명해지는 효과도 구현을 했습니다. 트랜지션 상태에서는 레이캐스트 타겟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트랜지션 상태에 들어왔다 하면은 모든 다른 패널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할 수가 없고요. 다른 것들을. 그래서 매니저에 게임 매니저부터 보도록 할게요. 게임 매니저를 열어볼게요. 유니티 6의 대박인 기능 중에 하나가 어웨이터블입니다. 제가 유니태스크를 많이 썼는데 어웨이터블을 여기서 처음 써봤거든요. 되게 만족감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니태스크는 외부 패키지이고 어웨이터블은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고 더 좋은 점은 어웨이터블에 wait for second async로 여기다가 1을 넣으면 1초가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유니태스크 같은 경우는 1000을 넣어야 1초거든요. 이걸 변환하는 과정이 좀 귀찮스러웠는데 이거는 아주 유니티 친화적으로 잘 만들어졌죠. 어웨이트에는 대기할 것들을 전부 적어주는 곳이고요. 게임 매니저는 간단하게 별거 없습니다. 이펙트 프리팹을 스폰을 한다. 그리고 로드를 씬 네임에 로드 씬을 한다. 존재하는 레벨의 씬을 모두 업로드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폰 이펙트를 보면은 이 매직에 따라서 그 위치에 스폰을 한 다음에 스프라이트 애님을 가져와요. 여기에 셋 스프라이트, 셋 오프셋, 플레이 원샷 등을 하는데 자 프리팹을 보면은 이 부분 이펙트 부분을 이렇게 스폰을 하고요. 이펙트에는 그냥 스프라이트 렌더러랑 스프라이트 애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 애님이 뭐냐면 여기 스프라이트에 게임마당 리소스에 막 이런 이펙트 있어요. 이렇게 이펙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스프라이트에. 그리고 인터벌은 그 스프라이트 전환 간격이고요. 이즈 원샷을 체크를 하면 이제 한 번만 나오고 그게 아니라면 무한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셋 스프라이트와 셋 오프셋. 오프셋 같은 경우는 이 이펙트가 항상 중앙에 있지 않고 조금 위에도 스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스탑 인피니터 웨이터블은 무한 반복하는 로직을 끕니다. 플레이 원샷은 한 번만 스프라이트를 한 번만 하고 뭐 파괴를 했으면 파괴를 하게 됐네요. 플레이 인피니티를 하면은 이게 무한 반복이 돼요. 캔슬레이션 토큰이 있으면 이거는 반복이 사라지고요. 사운드 매니저는 이렇게 오디오 소스 두 개가 있고 하나는 BGM에 관련된 BGM을 플레이하는 오디오 소스, 하나는 SFX를 관리하는 오디오 소스입니다. 사운드 매니저를 보면은 이제 플레이 BGM, 스탑 BGM, 플레이 FX 이 정도만 넣었고요. 사운드 이름을 통해서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모델은 뭐냐면 공용으로 쓰는 자원을 뜻합니다. 게임 중에 변경해야 되는 정보, 현재 레벨 데이터라든지 체크할 마지막 상태라든지 현재 컷신 데이터라든지 현재 레벨 매니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상태들마다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 스크립트가 공유해서 접근해야 되는 자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모델에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변하는 값이에요. 다음은 스테이트 매니저인데요. 이 부분 아래로 속해 있는 부분이 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태 패턴을 활용했고, 상태 패턴의 좋은 점은 각 상태마다 스크립트가 깔끔하게 나눠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스테이트 매니저를 보면은 제가 블로그 디자인 패턴 글에도 올렸듯 그런 상태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거기서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추상 클래스로 스테이트 베이스를 만들고 퍼블릭 이 스테이트, 이 스테이트를 해줍니다. 이건 뭐냐면 각 타이틀 스테이트, 로비 스테이트 이런 스테이트들마다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이넘으로 이렇게 적어줘야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인젝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인젝트는 어웨이크 단계에서 딱 한 번만 최초로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넣으면 좋은 점이 예를 들어 타이틀 스테이트를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베이스를 상속받고 이런 식으로 사운드 매니저를 딱히 외부에서 참조할 필요 없이 인젝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가져와 쓸 수 있는 걸 사운드 매니저를 바로 가져와 썼죠. 아주 편합니다. 스테이트 매니저를 트랜지션 2 다른 상태로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지금 프로텍트로 전부 많이 쓰는 부분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함수를 가상 또는 추상으로 네 가지를 만들었는데 어웨이크 스테이트는 역시나 어웨이크 단계에서 딱 한 번만 인젝트 다음으로 딱 한 번만 호출하고요. 엔터에는 현재 상태에 들어올 때 호출이 되고 엑싯은 현재 상태에서 나갈 때 호출이 됩니다. 업데이트 스테이트는 현재 상태일 때 업데이트 계속 호출이 되는 거고치고요. 스테이트 베이스들을 관리해주는 부분이 스테이트 매니저입니다. 네, 스테이트 매니저에는 이렇게 델리게이트 보이드 스테이트 이벤트 이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싱글톤 없이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는 스테이트 이벤트 스태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테이트 체인지라고.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상태. 이 부분은 모든 상태들을 가져옵니다. 네, 이 부분들이 타이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상태들 구현된 모든 상태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젝션 하고 싶은 거를 얘가 참조를 해주고요. 그리고 딕셔너리 컬 스테이트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베이스 키 값을 맞춰주고요. 트랜지션 2로는 다음 상태로 전이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와 같으면은 리턴이 되겠지만 포스 강제로 다시 자기 상태로 만들려면 포스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태는 엑싯을 하고 현재 상태를 넣고 현재 상태를 엔터를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체인지를 인보크 해주고요. 어웨이크 단계입니다. 어웨이크 단계는 이렇게 스테이트 딕셔너리를 초기화 및 인젝트를 해주고요. 인젝트를 할 때 어웨이크 스테이트가 호출되기 때문에 이거를 오버라이드 보이드로 구현된 부분은 이게 안전하게 인젝트가 된 다음에 어웨이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보이드 업데이트에서는 현재 상태일 때만 업데이트를 계속 호출해줘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타이틀 스테이트를 보겠습니다. 타이틀 스테이트는 타이틀 패널 이 부분을 관리하는데요. 네, 게임 오브젝트, 패널, 스타트 버튼, 세팅 버튼, 엑시 버튼 이렇게 스타트 버튼, 세팅 버튼, 엑시 버튼 그리고 세팅은 딱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세팅 패널을 따로 만들어줘서 네, 이것도 여기 달려있죠.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보면은 여기 온클릭 부분에 이벤트를 하나도 달지 않았어요. 모든 버튼이 전부. 그 이유는 여기서 관리할 거기 때문입니다. 어웨이크 스테이트가 인젝트가 되고 나서 어웨이크 딱 한 번만 호출되는 부분이죠. 오버라이드로 구현하면 되고 이때 이제 버튼에 이벤트를 달아줍니다. 이벤트를 달 때는 제가 이제 확장 메서드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유틸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는 제 블로그 첫 번째 글에 유틸리티 클래스를 사용했고요. 그 아래 익스텐션을 만들어서 애드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버튼에 유니티 액션을 달아줘서 버튼 온클릭을 했을 때 리무브 올 리스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애드 리스너를 해줘서 액션을 실행합니다.
한 버튼에 대해서 여러 번 애드 이벤트를 호출을 해도 딱 한 번만 우클릭 때 등록이 되기 때문에 딱히 등록 해제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요. 각각 스타트 버튼에 클릭 스타트, 클릭 세팅, 클릭 엑싯이라는 거를 여기 각각 만들어 놨어요. 클릭 스타트를 하면은 이제 타이틀에서 로비로 상태 전이를 합니다. 이렇게 상태 전이가 되면 현재 상태는 엑싯이 돼서 패널이 비활성화돼요. 여기는 활성화, 비활성화 되는 거고. 그리고 세팅을 하면은 세팅을 쇼하는 거고요. 엑싯을 하면 어플리케이션 종료합니다. 세팅을 보면은 간단하게 또 돼 있죠. 백 버튼, 윈도우 버튼, 풀스크린 버튼이 있는데 세팅은 스테이트 베이스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어웨이크에서 애드 이벤트로 구현을 했고요. 클릭 백 뒤로 돌아가면은 하이드를 해버리고 클릭 풀스크린 여기가 true라면 풀스크린이고 아니면은 창모드가 됩니다. 세팅에 관련된 건 여기다가 계속 추가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로비 스테이트입니다. 로비 스테이트는 이렇게 창이 있고 뒤로 가기 버튼과 여기 스크롤 뷰의 셀렉트 콘텐츠 이 부분이 호리즌탈 레이아웃 그룹이기 때문에 셀렉트 셀이라는 이런 인스턴테이트로 스폰을 해가지고 레벨을 만듭니다. 네, 로비 스테이트를 보면은 백 버튼과 콘텐츠 프리팹을 가져오고 어웨이크 스테이트에서 백 버튼에 클릭백을 누르면 타이틀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DB의 get 레벨 데이터스를 모든 레벨 데이터들을 가져옵니다. 레벨 데이터는 테마 레벨과 디테일 레벨 레벨 데이터는 이렇게 있고요. 테마 레벨, 디테일 레벨이 있습니다. 테마 레벨은 첫 번째 테마에 디테일 레벨이 3가지가 존재를 하고 두 번째 테마도 3가지가 존재를 하고 세 번째 테마에도 3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처음 기획은 한 테마당 9개의 디테일 레벨이었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줄이자고 해서 3개, 3개, 3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레벨들을 모두 불러온 다음에 인스턴테이트로 스폰을 해주고요. 거기에 셀렉트 셀이 있어서 어웨이크 스테이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로비 스테이트에 클릭 셀렉트 셀을 어웨이터블이기 때문에 이걸 해주고 캔슬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레벨이 뭔지 이렇게 써주고요. 그거를 클릭을 하면 클릭 셀렉트 셀로 레벨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로비에서 그 단계를 실행하겠다. 스타트 레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공유 자원에 접근을 해가지고 현재 레벨을 뭔지 알려주고 이 스테이트를 현재 체크를 해줍니다. 이 스테이트가 항상 변하는 값이 아니고 컷신 부분에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컷신 부분이 딱 2가지가 있는데 로비에서 프리게임으로 갈 때 그리고 석세스에서 로비로 갈 때 그때 딱 체크를 2번 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야 이제 다음 상태로 전이될 때 어느 로직으로 가야 될지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라는 이 스테이트를 만들어주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컷신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컷신 또한 마찬가지로 테마와 디테일 레벨 여기는 스타트이기 때문에 로비에서 딱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스타트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컷신 데이터가 존재를 하면 모델의 컷신 데이터에 현재 컷신 데이터를 넣고 네, 컷신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프리게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컷신을 보면은 간단하게 백그라운드, 다이얼로그, 아랫부분, 포트레이트 이 사진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이얼로그 텍스트, 네임로그, 넥스트 버튼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거를 관리하는 곳이 컷신 스테이트입니다. 이것도 이제 스테이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웨이크 스테이트에서 넥스트 버튼을 클릭 넥스트를 실행을 해주고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웨이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에이싱크예요. 그리고 엔터 부분이 이제 상태에 딱 들어왔을 때잖아요. 그때 이제 활성화, 엑시즌 비활성화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제 들어오면 인덱스, 컷신의 몇 번째 인덱스인지 알려주고요. 백그라운드를 컷신 데이터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 백그라운드가 3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거에 맞게 해주고요. 쇼 다이얼로그를 해줍니다. 지금은 0이니까 0번이 뜨겠죠. 로비에서 게임에 들어올 때
트랜지션 투 블랙을 했기 때문에 컷신에서는 이제 이게 다 되고 나서 트랜지션 투 트랜스로 해주고요. 네,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두트윈을 써가지고 블랙이면은 레이케이스 타겟을 2로 만들고 0에서 1로 만들고 투 트랜스페런트라면 이거를 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0이라면은 그냥 리턴을 해서 대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투 트랜스가 끝나면 레이캐스트를 끄고요. 네, 쇼 다이얼로그에는 모델이나 DB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곳이고요. 네, 그런 데이터는 이렇게 있는데 컷신 데이터가 테마가 1이고 디테일 1이라면 이런 식으로 닉네임과 다이얼로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컷신 포트렛 데이터가 또 따로 있어서 이 닉네임에 맞게 원하는 스프라이트를 선택해서 넣어줍니다. 스프라이트를 넣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클릭 넥스트를 하면은 인덱스를 증가를 시키고 컷신의 이너 데이터의 길이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쇼 다이얼로그를 해가지고 다이얼로그를 띄우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맨 마지막에 도달을 했으면은 모델의 이 스테이트에 로비를 체크로 넣었었죠. 그게 로비라면은 로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프리게임으로 상태를 전이하면 되겠구나 알려주는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상태가 석세스 게임에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게임이 성공했기 때문에 로비로 돌아가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역시나 트랜지션 투 블랙을 해서 다시 트랜지션을 주는 곳이고요. 프리게임 스테이트입니다. 프리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패널과 프리게임 패널 두 가지를 참조합니다. 이 게임 패널 같은 경우는 카드 피벗이 있고 여기에 카드가 이제 배열되고 여기서 스폰을 하고요. 카드 프리뷰는 이제 현재 카드를 선택했을 때 프리뷰 창을 보여주는 곳이고요. 카드 콘텐츠의 자식으로 카드들이 이렇게 스폰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유되는 곳이니까 이렇게 게임 패널로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프리게임 패널 같은 경우는 백 버튼, 리스타트 버튼, 플레이 버튼이 존재를 하는데 프리게임 스테이트를 보면 각 버튼마다 뭘 할지 이렇게 해줬고요. 그래서 백 버튼을 누르면 이제 로비로 돌아가고요. 리스타트를 누르면 현재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미 프리게임에서 다시 프리게임으로 갈 때는 강제로 포스까지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클릭 플레이에서는 트랜지션 2로 플레이 게임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프리게임 스테이트에 엔터로 들어오게 되면 게임 패널 활성화, 패널 활성화, HC면 비활성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카드와 관련된 이벤트들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카드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카드 매니저는 카드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카드 매니저에는 퍼블릭으로 델리게이트 보이드 카드 마우스 이벤트가 있어요. 카드 마우스 이벤트를 여기를 엔터부터 엑싯, 다운, 드래그, 업까지 이렇게 했는데 카드를 보시면은 UI의 마우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구현을 하면은 전부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전부 카드 매니저의 카드 이벤트를 인보크 디스 자기를 넣어줍니다. 얘가 따로 컨트롤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정보 전달만 해주는 역할이고요. 이게 실행이 되면은 이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스폰 인터벌은 카드가 이제 생성돼서 내 패에 들어올 때 어떤 간격인지 카드들을 모두 관리하는 곳이고요. 모든 카드들 리스트고요. 이거는 정렬할 때 시간이고 카드가 얼마나 동그랗게 높이 있을지 카드 피벗이 아까 봤듯이 게임 패널에 카드 피벗 0, 1, 2 이걸 가져오는 거고 0번이 왼쪽, 1번이 오른쪽, 2번이 스폰하는 부분입니다. 저의 하스스톤 유니티 튜토리얼을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는 부분은 카드 프리뷰 가져오고 카드 콘텐츠, 카드가 어떤 자식으로 스폰해야 되는지 카드 프리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을 다 설명을 드리면은 get 카드 피벗 매트릭스 카드 피벗에 인덱스를 넣으면 그것에 매트릭스 4 곱하기 4를 받아납니다. 이거의 좋은 점은 유틸 클래스로 따로 만들었는데요. 현재 트랜스폼을 넣으면 매트릭스 4 곱하기 4의 TRS를 통해서 현재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까지 전부 구조체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의 좋은 점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을 따로따로 매기면서로 받지 않고
한 번에 구두체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이 되게 좋아서 매트릭스를 쓰게 됐고요. 스폰 카드 부분에는 카드 데이터를 넣으면 거기에 프롬이 어떤 좌표나 회전으로부터 시작을 할 건지 해주고요. 네, 카드 데이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직 타입에 따라서 지금 스톱이잖아요. 스탑은 시간 절단이거든요. 설명 있고 카드 백그라운드라든지 카드 아이콘 그리고 맥스 클릭 카운트는 전부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색깔도 있고 하이라이트 된 색깔도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스폰 되자마자 이닛을 해주고요. 카드 매니저 인젝션 해줘서 마우스 이벤트가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카드 데이터들을 전부 넣어주는 것이고요. 뷰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카드 리스트에도 추가를 하고 리턴 카드를 리턴합니다. 리무브 카드는 파란 배열로 리무브 카드들을 넣으면은 포문을 뒤에서부터 돌립니다. 리무브 카드가 배열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돌려야 이게 포문 중간에 막 제거됐다 막 그런 에러가 안 뜹니다. 카드를 제거하고요. 리무브 올 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카드 지우고 카드 콘텐츠의 모든 자식을 파괴합니다. 유틸 클래스로 빼놨죠. 쇼 카드 프리뷰는 카드를 넣으면 카드 프리뷰에 이닛을 해줘서 카드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뭔지 미리 볼 수 있고요. 하이드 카드 프리뷰는 카드 프리뷰를 비활성화합니다. 얼라이즌 바텀은 아랫부분에 정렬을 하는 건데 리스트 카드로 익셉트 카드를 받게도 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드래그 죽이면은 그걸 익셉트 카드로 빼놓는 거예요. 제외할 카드들을 해주는 거고 라운드 얼라이즈먼트에 왼쪽에 있는 것, 오른쪽에 있는 것 오브젝트 카운트 넣고 라운드 하이트 스케일 벡터 1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이걸 전부 넣습니다. 카스톤 유니티 튜토리얼 로직 그대로이고요. 거기에 무브러프를 해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트릭스로 받았어요. 듀레이션만큼 위치와 회전을 이동시킵니다. 아시겠죠? 먼저 두트윈 킬로 현재 두트윈을 멈춘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카드 매니저를 봤으니 카드도 좀 더 살펴보면은 쇼뷰 있잖아요. 뷰 타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카드가 이렇게 카드 콘텐츠의 자식으로 스폰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 카드가 있고 카드를 드래그 죽이면 아이콘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상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는 거고 애드매직 같은 경우는 카드가 어디에 부여될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매직 프롭이라고 여기에 부여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프롭 베이스라는 걸 상속받아서 프롭 베이스라는 추상 클래스를 구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프롭 베이스 추상 클래스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박스에 하이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드래그 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하이라이트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액티브, 디액티브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역할입니다. 카드는. 그래서 프리게임 스테이트가 카드 매니저의 각 이벤트들을 엔터에서 추가, 엑싯에서 제거했기 때문에 이 상태일 때만 다음과 같은 마우스 이벤트들이 이 상태일 때만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막 불 체크해가지고 내 상태가 아닐 때 어떡하지? 그런 걸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상태 패턴에서 아주 간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엔터 루틴 보면은 게임 매니저에 현재 존재하는 씬이 있다면 제거를 하고 로드 레벨 씬으로 씬 네임을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카드 매니저에 리무브 올 카드를 해서 모든 카드가 있으면 제거를 하고 이닛 컬 레벨 매니저를 합니다. 컬 레벨 매니저가 각 씬마다 존재를 하거든요. 레벨 1-1이라면 컬 레벨 매니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거기에 있는 모든 프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거나 시네머신 카메라를 썼거든요. 시네머신 카메라를 관리하거나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처음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트럭이 있는데 플레이어 같은 메인 캐릭터예요. 트럭마다 이제 1단계 1명, 2단계 2명, 3단계 3명인데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오고요. 셋 스프라이트 애니메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니까지 마친 다음에는 트랜지션이 검은색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계속. 그래서 씬이 로드가 되고 나서 막 트랜지션이 종료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스폰 카드를 합니다. 스폰 카드는
카드를 스폰하는 건데 각 레벨 데이터의 이 매직에 맞게 2번 피벗으로부터 스폰을 하고 정렬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만큼 대기를 하고요. 그래서 카드 마우스 이벤트 같은 걸 살펴보면은 마우스 엔터, 현재 이 카드가 프로페이스에 마법이 부여가 돼 있으면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거고, 마우스 엔터이기 때문에 카드 프리뷰도 띄웁니다. 마우스 엑식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하이라이트를 끄고요, 하이드 카드 프리뷰를 해줍니다. 카드 마우스 다운 드래그 업 모드, 이미 마법이 부여되면 이벤트는 없고요. 마우스 다운이기 때문에 쇼 뷰 1번 아이콘으로 만들고, 로테이션은 이제 회전이 돼 있기 때문에 제로로 만듭니다. 포지션 같은 경우는 현재 마우스 위치, Z는 0이고요. 마우스 위치에 넣어주고, 카드가 러프 중이면 스탑 러프를 해주는 거고, 정렬 중이기 때문에. 카드 매니저 얼라이즈먼트 발음 있죠. 거기에 except 카드 자기 자신만 제외를 합니다. 자기 자신만 제외하고 나머지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정렬을 한다는 거예요. 프로페이스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델의 현재 레벨 매니저의 모든 프로페이스들에 대해서 다 찾습니다. 추가할 수 있는 매직이냐고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1-1에는 프롭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트럭도 어베이러블 이 매직이 스탑이랑 리버스예요. 얘는 멈출 수도 있고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박스는 스탑과 파이어예요. 불이 붙을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가능한 것들을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디액티브는 그 반대입니다. 모든 거를 다 숨깁니다. 카드 마우스 엑식 같은 경우는 숨기는 거고요. 카드 매니저의 하이드 카드 프리뷰도 해주고요. 카드를 누르는 순간과 드래그 모두 현재 마우스 위치에 이동하게 했습니다. 카드에서 마우스를 이제 떼면은 자기를 포함해서 아래 정렬을 해주고요. 디액티브 해주고 트라이 애드 매직 카드를 합니다. 그래서 마법을 부여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레이캐스트를 해가지고 모든 히트들에 대해서 프로페이스를 빼낼 수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애드 매직이 true라면 진짜로 추가를 해주는 거고, 프로페이스에 추가를 해주는 거고, 카드에도 체크마크를 달아주는 거예요. 애드 매직을 하면. 다음 플레이 게임 스테이트입니다. 플레이 게임 스테이트는 이런 식으로 게임 패널과 플레이 게임 패널 두 가지 있고, 플레이 게임 패널은 간단하게 리스타트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플레이 게임도 보시면은 리스타트 버튼은 클릭 리스타트를 해서 현재 상태를 프리게임으로 만들고요. 프리게임에 엔터가 되면 씬을 다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재시작이에요. 이 상태에 들어오게 되면 게임 패널과 패널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카드 이벤트를 등록을 해주고, 포탈에 이제 트럭이 딱 터치를 했을 때 이벤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벤트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등록, 해제를 해주는 것이고요. 네, 엔터에서 엔터 루틴을 호출하기 때문에 엔터가 되는데, 마법이 추가가 안 된 모든 카드들은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제거한 다음에 정렬을 해주고요. 트럭 같은 경우는 컬 레벨 매니저가 관리해요. 트럭이 처음에 바퀴가 멈춰 있거든요. 근데 토글 플레이를 true로 해주면 바퀴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move cm 팔로우 포지션 트럭을 넣습니다. 이거는, 네, 이 부분 컬 레벨 매니저를 볼게요. 엔터에서 뭐 다 참조를 해주고 트럭에 팔로우 포지션을 넣어줍니다. cm 팔로우 포지션을 넣어주는 거고, cm 팔로우가 트랜스폼인데 뭐냐면 레벨에서 펄 번들에 cm 카메라와 cm 팔로우를 넣었어요. 이 cm 팔로우가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카메라가 바라보는 대상은 트래킹 타겟이 cm 팔로우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셋 cm 카메라 오소그래픽은 부드럽게 거기로 이동해 주는 거고, 업데이트 이 부분은 현재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우클릭 드래그, 1번이면 우클릭이에요. 우클릭 드래그 중이면은 현재 마우스 델타만큼 이동을 해주는 거고, 마우스를 스크롤 하면은 카메라를 줄이거나 느리거나 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있는데 카메라 오소그래픽에 따라서 배경의 크기를 크게 작게 합니다. 왜냐하면 CM 카메라의 오소그래픽을 조정을 하면 배경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파란 영역이 보기 싫잖아요. 그거에 딱 맞게 채워주는 역할이에요. 카메라는 5에서부터 15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해놨고, 거기에 따라서 역보관이랑 보관을 사용해가지고 메인 카메라 자식으로 있는 백그라운드의 크기를 그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루틴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줬고, 트럭 데이터를 가져와서 트럭 데이터 스프라이트에 트럭이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스프라이트들이 있거든요. 그 스프라이트들을 넣어줍니다. 카드 마우스 엔터가 됐을 때는 마우스로 올릴 때 카드가 현재 매직이 추가되어 있으면 타겟 프로페이스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어떤 게 카드가 작동이 될 수 있겠다 해주는 거죠. 엑싯을 하면은 반대로 빼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다운을 하면 이제 마법을 사용할 건데 is 애드메딕이 true라면 액티브 타겟 프로페이스를 합니다. 네, 액티브 타겟 프로페이스는 이렇게 돼 있어서 is 액티브가 true면은 디액티브를 하고 디액티브라면 액티브를 하면서 클릭 카운트를 하나씩 빼줍니다. 우리가 DB 설계를 할 때 클릭 카운트를 2개로 다 잡았죠. 클릭 카운트가 2번까지 터치할 수도 있고 터치가 2번이 다 되면은 하이라이트를 끄고 카드에서 리무브 카드 자기 자신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정렬을 해줍니다. 제외하니까. 드래그랑 업은 없고요. 그리고 플레이 게임 마지막에 터치 포탈을 하는데 포탈을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에는 박스 콜라이더 이스 트리거가 체크가 돼 있어서 여기에 온 트리거 엔터로 여기 충돌을 하면은 그때 이벤트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트럭은 이제 바퀴를 멈추고요. 트럭 데이터가 이제 엄지척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주고 무브 CM 팔로우 포지션과 CM 카메라 오쏘를 3으로 하면은 작게 돼요. 되게 확대돼요. 확대돼가지고 거기 포탈에 이목이 집중되게끔 카메라를 옮겨주는 거고요. 카드 매니저의 모든 카드를 제거하고 그리고 포탈 듀레이션 1초예요. 그만큼 대기를 한 다음에 트럭이 포탈 이펙트가 있어요. 포탈 이펙트는 이런 식인데 아웃쿼드로 이만큼 스케일이 커지다가 0.01로 인쿼드로 스케일이 되게 작아집니다. 컴플릿이 되면은 시뮬레이션을 끄고요. 이렇게 포탈 이펙트로 막 확대됐다가 축소돼서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 뒤에는 상태로 전이합니다. 석세스 게임 상태로 전이가 됩니다. 석세스 게임 상태를 보면은 패널과 넥스트 버튼만 참조를 했고 이 게임 패널이라든지 게임 패널도 참조를 안 합니다. 석세스는 이렇게 UI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 간단해요. 여기는 나중에 적어도 되겠죠. 일단 성공은 써놨는데 넥스트 버튼 누르면 이제 로비로 돌아가게 해야겠죠. 석세스 게임 스테이트를 보면 어웨이크 스테이트의 이벤트를 역시나 달아줘서 클릭 넥스트를 했다 해주는 거고 엔터에는 패널 활성화, 엑시트는 비활성화 해줍니다. 엔터가 될 때 역시나 사운드도 재생을 해주면 좋겠죠. 클릭 넥스트를 누르면은 컷신이 존재하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3-3단계에서 컷신이 하나 존재하거든요. 컷신이 존재하면은 현재 컷신에 넣고 이 스테이트의 마지막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석세스 게임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컷신으로 넘겨줍니다. 컷신 데이터 넣고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컷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블랙으로 만든 다음에 로비로 전향합니다. 네, 이렇게 1, 2, 3, 4, 5, 6, 6개 상태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게 게임을 만들기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가 이 상태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각각의 매직 프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냥 프롭 베이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롭 베이스 이제 추상 클래스에는 is addable magic 현재 이 매직이 넌이거나 available에 has플래그가 true거나 그럴 때 추가할 수 있고요. 액티브 매직이면 is active, 디액티브면 is 액티브가 false가 됩니다. 프롭 베이스가 스프라이트 렌더러 하이라이트를 가져오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박스를 보면은 박스에 스프라이트가 있어요. 이 스프라이트에 액티브라는 머테리얼을 만들어서 액티브에 is 액티브를 true를 시키면 스크린 UV에다가 이렇게 이펙트를 줬어요. 그래서 활성화됐다 알려주고
액티브 컬러로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액티브 매직이면 현재 상황에 맞는 이펙트를 스폰을 하고요. 머테리얼도 1로 만들었네요. 디액티브면 머테리얼 0으로 만들었고요. 이즈 액티브라는 불을 true, false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현재 카드 데이터를 넣으면 애드 매직이 되는데 카드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현재 카드 데이터 넣고 그리고 카드 데이터의 컬러를 여기서 넣고 초기화 해주는 거죠. 초기화. 그리고 2D 기반의 맵을 설계할 때 팁을 드리면은 이렇게 타일로 된 거는 타일맵을 썼고 보면은 타일맵 그래스란 레이어가 또 따로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콜라이더가 없는 영역이고 이건 콜라이더가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프리팹에서 뽑아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좋은 부분은 이렇게 무빙워크 같은 거는 길이가 길어져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하면은 실제로 조정이 돼요. 에디터에서 지금 플레이하지 않았는데 조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이즈 파워를 끄면은 끄는 상태 스프라이트가 바로 반영이 되고 이즈런이 펄스라면 일시정지 상태가 되고 이즈라이트가 트루라면 라이트가 되고 이게 바로바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맵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이즈를 조정을 하면은 길이가 늘어나요. 스프라이트가 바로 반영되고 그리고 이 존을 끄면은 이렇게 바로 이제 색깔이 나타나지 않게 되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겁니다. void on validate에서 유니티 에디터에서만 호출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is playing이 아닐 때만 우리가 여기 있는 값으로 조정하면은 리뉴를 해주는 거예요. 리뉴를 하면은 각각의 뭐 데이터들에 맞게 스프라이트를 바꿔주는 그런 행동들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페이스는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거든요. 상태 패턴에 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독립적인 것은 어떻게 상태를 알아야 되냐. 무빙워크 같은 경우는 is play 게임이 아닐 동안에 동작을 해야 돼요. 업데이트에서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런 식이죠. awake의 스테이트 매니저의 스테이트 체인지들을 스태틱으로 했기 때문에 on 스테이트 체인지들을 붙여주고 on 디스트로이선 파괴를 해주고요. 이벤트를 달았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변하면은 is 플레이 게임 중이다. 불변수를 미리 만들어 놨죠. 그거가 현재 플레이 게임이 상태일 때 불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좋은 팁입니다. 상태 패턴을 쓸 때. 네, 또 있는데 이 버튼도 색깔을 막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실제 편집기에서 바뀌고 도어도 마찬가지로 바뀝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문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반응하도록 만드냐 하면은 이렇게 버튼에 changed라는 걸 만들어주면 돼요. 만들어주고 도어에 리뉴를 호출해주면 되는데 버튼에 이제 유니티 이벤트 불을 넣게 했죠. 그리고 이 체인지들을 언제 호출하냐? 리뉴를 할 때 호출한다. 그래서 도어를 끌어다 놓고 도어에 이 다이나믹 불이 있어요. 여기 있는 리뉴는 이제 트루 또는 펄스 한 값만 넘겨줄 수 있는데 다이나믹 불에 리뉴를 하면은 이제 동적으로 값이 들어갑니다. 게임마당 사이트는 게임에 활용되는 리소스를 제공을 해주는 곳입니다. 에셋스토어 무료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고요. 좋은 에셋들 많으니까 구경도 해보시고 게임마당 이 게임잼에서 수상자 발표 및 출품작 소개 눌러주시면 이렇게 게임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승게임즈가 저희 프로젝트고요. 다른 게임도 이제 처음 봤는데 많이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게임마당 게임잼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